기아가 현대를 넘어서기 시작한, 기아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기아의 신형 스포티지를 시승했습니다. 하이브리드 2륜 구동 모델이고요. 시그니처 트림이에요. 선루프와 크렐 오디오, 빌트인 캠, 스타일 패키지에 퀼팅 가죽을 적용한 프리미엄 옵션까지 들어가서 총 가격이 4,020만원인 차입니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스포티지가 4천만원이라뇨. 시승 행사는 차에 대한 설명이나 다른 안내는 없었고요. 차와 브로셔, 가격표, 그리고 보도자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승을 시작한 거죠. 신형 스포티지는 마자용을 닮았다고 했었어요. 자동차를 보고 사람이나 생물을 연상케 하는 거는 저는 나름 긍정적인 신호 같습니다. 뭔가 친숙하기도 하잖아요. 스포티지는 개별 소비세 3.5%를 고려하고 친환경차 세제 혜택까지 더하면 3,109만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프레스티지라는 트림이 있죠. 그 위로 노블레스, 시그니처 트림이 있고요. 상위 2개 트림에는 외부 디자인을 조금 바꿔주는 그래비티라는 옵션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차는 그래비티를 제외한 거의 풀옵션 사양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고급 옵션과 아닌 것에 살짝씩 차이를 두고 있는데 브로셔를 보면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모습은 조금 독특하죠. 부메랑처럼 꺾은 선이 인상적입니다. 헤드라이트를 LED로 만드니까 디자인의 자유도가 생겨서 이런 모양이 가능해진 거죠. 옆에서 보면 투싼과 비슷해 보이는데 스포티지의 길이가 3cm 더 깁니다. 폭, 높이, 휠베이스 모두 똑같은데 아마 디자인상 길이만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뒷모습은 최근에 등장한 전기차 EV6를 생각나게 하는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에 기아의 새로운 로고가 눈에 띄죠. 뭔가 깔끔한 느낌이기도 한데 히든 타입의 와이퍼를 적용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하이브리드라는 구분은 뒤에 엠블럼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2단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 넓은 공간이 생기긴 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시트가 평평하게 펴지지 않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은 시트를 접으면 엉덩이 부분까지 내려가는 폴드 앤 다이브 시트를 갖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2열 시트의 뒷 등받이 각도는 꽤 많이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자세에서도 뒤로 한참 더 누울 수가 있어요. 제가 앉아도 머리 공간이나 발 공간, 무릎 공간이 그렇게 좁지는 않았어요. 중앙에 에어벤트도 갖고 있고요. 시트 뒤에는 USB-C 단자도 있고요. 가방을 걸 수 있는 고리도 있어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아래는 지퍼로 마감을 한 주머니까지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아쉬운 점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좀 높아요. 이건 뒤에서 또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걸 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는 깔끔하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무슨 TV 이름 같은데 이 12.3인치의 디스플레이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화면처럼 보여주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벤츠와 현대 기아가 이런 디자인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 아이오닉 5에도 비슷한 디자인이 들어왔었죠. 스포티지는 이걸 곡선으로 만들어서 좀 더 달라 보이게 만들었네요. 왼쪽부터 살펴보면 도어 손잡이는 머플러 디자인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그 아래 윈도우 버튼들이 있는데 약간 재질이 좀 싼 티가 납니다. 또 앞에는 전조등 높이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고요. 12V 배터리를 충전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투싼, 소렌토, 산타페 이 차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면서 이 12V 배터리 충전하는 버튼 왜 넣었을까 궁금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운전대는 다른 기아의 차와 동일한 구성이에요. 앞에 디지털 계기판은 반사를 줄여서 이렇게 밝은 낮에도 아주 잘 보이고요. 그런데 손으로 만져보니까 굉장히 좀 뜨겁네요. 오른쪽 중앙에는 두 가지 기능을 번갈아 보여주는 그런 곳이 있죠. 에어컨을 포함한 공조장치 조작을 하다가 터치 한 번으로 오디오 관련 기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고 재미있긴 한데 사실 계속 사용하다 보면 둘 다 각각 버튼으로 나와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공조장치가 거의 자동으로 작동을 하니까 오디오 관련 버튼으로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 위에는 12.3인치 우리가 많이 보던 스크린이 있죠.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으로 사용을 하는데 하이브리드의 작동 상태나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현대기아차 시승하면 항상 익숙하게 보는 디자인이라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그 아래는 변속 다이얼이 있는데 이거 부츠 타입 레버도 있습니다. 기아의 특허죠. 전자식 변속기인데 마지막에 조작 레버를 다이얼로 하는가 부츠 타입 변속기로 하는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특허가 있습니다. 옆에는 컵홀더가 있는데요. 이렇게 돌리면서 좀 더 큰 물건을 놓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컵홀더로 쓰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하이브리드라서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4륜구동이 아니라서 테레인 모드는 없습니다. 시트는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했고요. 스웨이드 같은 재질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시작합니다. 하이브리드 1.6 모델이고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4.2kW의 모터가 힘을 더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승을 하고요. 이 차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었죠. 1.6 터보 가솔린 엔진은 180마력으로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하이브리드를 얹어서 2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워트레인 사실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차입니다. 이미 소렌토, 산타페, 투싼에서 다 보여줬던 그 하이브리드예요. 제가 지난번 시승에서 너무너무 계속 극찬을 해서 정말 그때 좋았죠. 지금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뭐 같은 차라고 거의 봐야 되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에서는, 그 다음에 뭐 공력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고, 거기에 따른 튜닝을 좀 이제 이 차 스포티지에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는 반면에,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차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연비 잘 나올 거고요. 이거는 이 파워트레인을 익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뭐 대강 체크는 해보겠지만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 연비를 리셋을 좀 해놓고요. 리셋해라. 네, 리셋을 시켰고요. 지금부터 연비 측정도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국도, 경기도변의 국도를 달릴 거고요. 연비 뭐 좋게 나오겠죠. 차를 타면서 제일 아쉬운 거는, 지금 일단 탄 자세에서는 시트가 좀 높아요. 상당히 아쉬워요. 이게 투싼 때도 약간 껑충한 시트, 이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더 가라앉혀 줬으면, 바닥으로 내려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 또 보다 보면 상당히 잘 만들고 아주 이쁘게 장리를 마감을 정말 잘 해놨는데, 좀 아쉬운 거는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죠. 컴바이너 타입이라도 하나 넣어줬으면은 이 껑충한 시트의 높은 눈높이에서 여기까지 내려보지 않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정말 좋을 텐데, 좀 급 나누기를 한 것 같은 느낌. 소렌토 산타페는 그런 것들 적용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주행하면서 느끼는 주행감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기존에도 투싼 때 뭐 이런 때도 느꼈던 건데, 주행하는 이 느낌이 뭔가 기계적인데 더 좋아서,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였다가 모터였다가 엔진이 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좀 더 좋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독특한 기능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이 라이드하고 이 드라이브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 라이드는 20km에서 75km 정도 사이에서, 그러니까 보통 국도에서 일반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요철이나 이렇게 과속방지턱 같은 거를 만나면은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잖아요. 그거를 승차감을 좋게 하려면은 그 기술이 브레이크 딱 밟으면서 거기를 탁 타고 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이브리드 모터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넘을 때 하이브리드 모터가 감속을 걸어서 탁 부딪힐 때는 감속을 해서 살짝 부딪히게 만들어주고, 빠져나올 때는 가속을 해서 쫙 풀어주는 그런 기능을 넣었다는 거죠. 이 전기 컨트롤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을 여러 가지 넣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드라이브 기능은 스티어링 휠에 그런 기능을 넣었다는 거예요. 코너를 돌아갈 때 세게 돌리면은, 지금까지는 트랙션 컨트롤을 만들었잖아요. 트랙션 컨트롤을 저 바퀴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TCS 같은 애들의 원리인데, 이거는 하이브리드 모터를 이용해서 코너를 빠져나갈 때 감속을 걸어주거나 가속을 하거나 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일종의 그런 비슷한 기능을 구현해 놨다는 거죠. 그럼 이건 진짜 코너링 같은 데, 서킷 같은 데서 좀 달려보면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이런 데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기능인 것 같아요. 작년 투싼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산타페, 소렌토 이런 데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파워트레인에 같은
프레임 샤시를 사용하는 이 차들이 거의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스포티지 입장에서는 똑같은 차 늦게 내놔서는 경쟁력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더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기아가 현대를 넘어서기 시작한, 기아가 좀 더 뭔가를 잘 만들고 개선된 걸 내놓고, 옛날에 뭐 형 동생 아우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진 것 같아요. 기아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여기 경춘국도에 터널 지나고 있는데, 하체 소음은 꽤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진동은 근데 그렇게 크진 않고, 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 차에서 살펴보면 방음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닥에서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소음이 좀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딱 이 차만 계속 타고 다니면 잘 모를 수 있는데, 다른 차 타다가 딱 타보면은 산타페나 소렌토 타다가 이 차에 딱 옮겨 타는 순간 이거 조금 더 소음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투싼 때보다 뭐가 좀 더 아래 바닥 잔진동 같은 게 많이 없어진 느낌이고, 좀 더 승차감이 좋지 않은가? 투싼 땐 사실 고속도로만 달려봐가지고 잘 모르긴 하겠는데, 잔진동 같은 게 많이 없어진 느낌이네. 잔진동이 있긴 있어요. 느껴지긴 하는데, 요거를 살살살살 부드럽게 이렇게 뭐 곡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툭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뭐 조금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타봐서는 잘 모를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요. 디자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주 민감하게 보자면 그러니까 타이어 한 치수 사이즈 바꾸는 정도의 승차감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경기도 국도 사이 하남 스타필드를 출발해서 남양주에 있는 잠시 들르는 곳까지 갔다 왔는데,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왕복으로 한 30km, 40km 정도 되는데, 지금 연비는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연비는 리터당 18.6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차는 2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연비가 잘 나올 거고요.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서 그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연비 가장 좋은 차가 공인 연비가 16km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요거는 굉장히 좋네요. 연비 면에서는 누구한테 이렇게 꿀리지 않을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지금은 크루즈 컨트롤로 가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까지 잡아주고 있습니다. 앞차 따라가고 있고, 차로 중앙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어요. 딱 옆으로 벗어나면은 밀어놓으면은 다시 가져와요. 요거 굉장히 좋은데, 앞차 거리 좀 짧게 해놓고 막 달리다가 혹은 먼 데 있다가 막 따라갈 때, 이런 때 보면은 이게 안 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는 해요. 그게 아직까지는 좀 한계니까, 요거는 확실히 요거는 주행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컨트롤하는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기능이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 차의 레이더 센서가 범퍼 밑에 중앙에 살짝 조수석 쪽으로 넘어간 지점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소렌토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그 레이더가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그 범퍼 밑에가 사실 SUV니까 어디에 이렇게 주차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부딪히기 되게 쉬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요거는 따로 저희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모든 차들이 거기 낮은 데에 중앙에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거기다 보통 붙이는데, 이게 이런 SUV들 좀 주의해서 타셔야 되는 게, 거기에 충격을 가하면 레이더 센서가 이 수평이 틀어지거나 하면은 일단 맞추기가 쉽지 않고요. 만약에 그게 고장난다 그러면은 막 7, 80만원, 1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레이더 센서가 있음으로써 차선 유지, 그 다음에 앞차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게 유지 보수에 따른 그 수리비 이런 것들 고민하면은 이거 좋기는 한데 괜히 살짝 부딪혔다가 굉장히 큰 돈 나가서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는 고칠 데가 없어요. 이게 기아 오토큐 같은 데서는 이 기능을 고치지를 못하고요. 이 신차에 들어가는 옵션들 개발은 잘 되고 좋은 기능을 넣은 건 좋은데, 이거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차 역시 그 많은 기능들, 여기에 뭐 영어 약자로 들어가는 안전, 편의 사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기능을 선택하실 때는 그런 유지보수에 대한 관점까지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싼과 스포티지 예전처럼 지금도 디자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이브리드는 어느 순간에 가져가더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파워트레인인 것 같고, 디젤이나 가솔린은 어떤 상황에서 운행하느냐를 잘 고민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네요. 그리고 옵션은 풀옵션 너무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적당한 가격, 그 다음에 적당한 수준에 맞춰서 구입하셔서 운행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비대면으로 차를 빌려서 시승, 잠깐 돌아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받아서 하는 시승이라 짧게 끝나고요. 뭐 늘 그랬듯이 조만간 차를 다시 한 2박 3일 정도 빌리게 되면은 좀 더 긴 얘기로 전해드릴게요. 스포티지, 신형 스포티지와 그냥 잠시 인사 정도 나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자, 주차장 올라가서 차 반납하고 돌아가야겠어요. 연비는 20.2km가 나왔어요. 20.3? 왜 멈췄는데 더 올라가지? 네, 연비 되게 잘 나오네. 확실히 하이브리드 좋네요.